안녕하세요. 보이스 플로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도구가 뭘까요? 이건 AI 에이전트와 챗봇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AI 도구예요. 챗봇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여기 보이는 이 도구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게 설정하는 봇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다양한 카테고리, 옵션, 답변 등을 가진 고객 지원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챗봇이에요. 최근엔 이런 봇들이 AI와 통합돼서 사람이 계속 AI 봇과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보이스플로우에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은 voiceflow.com에서 파란 버튼을 누르고 무료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정 생성 접근 권한을 줄 거예요. 구글 계정이나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로 계속하기 구글로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서 우리의 목표를 물어볼 거예요. 좋아요. 이걸 여기 입력할게요. 여기서 초기 정보를 요청할 거예요. 첫 번째 봇의 이름을 정하라고 할 거예요. 테스트라고 이름 지을게요. 여기에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는 게 좋겠네요. 보시다시피 기본 템플릿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고객 지원, 유니콤 지원, 스킨 빌더 템플릿도 있죠. 기본 템플릿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당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챗봇은 그 웹사이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없다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보시다시피 보이스 플로우가 이제 생성되었습니다. 좋아요. 보이스 플로우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 탭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Creator voiceflow.com의 워크스페이스 부분에서요. 왼쪽 상단에 있는 로고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새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알기로는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맞다. 7일 무료 체험이 있네요. 알겠죠?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언어 선택, 이름 지정, 기본 고객, 전자상거래 등 템플릿 선택도 가능해요. 준비되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 질문 답변, 워크플로우예요. 편집을 누르면 첫 워크플로우가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이스플로우 인터페이스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메시지 전송법을 알아봅시다. 보이스플로우에는 워크플로우 섹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 워크플로우는 질문과 답변이 될 거예요. 들어가면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 전체를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보스로 첫 환영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여러 옵션이 있는데 우리는 토크와 메시지 옵션을 선택할 거예요. 메시지, 프롬프트, 이미지, 카드, 이미지 캐러셀을 보낼 수 있어요. 이건 AI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고 트리거를 연결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트리거는 블록과 연결됩니다. 이 트리거는 보시는 것처럼 시작 트리거예요. 의도나 이벤트 트리거도 있지만 지금은 다루지 않을게요. 기본적으로 new block 이름을 바꿔서 예를 들어 welcome이라고 할게요. 이제 enter agent message를 클릭하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해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챗봇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쓸게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거예요. 이제 테스트 디 에이전트로 가서 봇을 테스트하면 시작할 때 환영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은 이 봇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만 보내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어요. 이미지를 보내거나 업로드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에이전트 테스트를 누르면 환영 메시지와 함께 이 이미지를 올려줄 거예요. 이미지가 필요 없다면 클릭 후 삭제를 누르세요. 카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건 이미지와 제목 설명으로 구성돼요. 버튼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별 의미 없지만 판매를 성사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넣은 편집 프로그램 대신에 예를 들어 1000유로짜리 TV 제품 카드를 넣을 수 있어요. $1000 TV라고 쓰고 간단한 설명과 버튼을 넣을게요. 구매 버튼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걸 테스트하려면 토크 메시지를 누르면 재고가 없다고 표시할 거예요. run 테스트를 안녕하세요 라고 나와요. $1 후원하고 구매를 누르면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AI로 프롬프트에 메시지를 얻을까요? 저는 안 하지만 AI로 하면 생동감이 있죠. 토크 기능으로 가능해요. 프롬프트를 끌어다 놓고 새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여기서
사용자를 환영해주세요 라고 입력. 추가를 누르면 대화 기록 등을 써요. 프롬프트 이름을 안 지었. 이름을 지어제 run 테스트를 누르면 AI가 환영 인사를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즐겁게 대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게 AI로. 좋아요. 보이스 플로우 버튼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트리거와 안녕하세요. 챗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라는 환영 메시지가 있죠? 이제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슨 섹션으로 가서 버튼을 선택합니다. 알겠죠? 여기에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버튼을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지원에서 사용자가 질문이나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걸 추가하고 add other로 오류나 버그, add another로 기타를 넣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보시다시피 3개의 출력이 생기고 각각의 확인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질문, 버그, 기타입니다. 그래서 3가지 출구가 있겠네요. 여기선 간단히 메시지만 넣었어요. 알겠죠? 버튼 섹션에선 추가할 수 있어요. 버튼을 얼마나 추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한해 보이네요. 그렇죠? 무한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넣진 마세요. 보통 사람들에겐 최대 5가지 선택지만 주세요. 5개면 충분해요. 여기 세 옵션 중 No match는 답변이 없을 때 에이전트가 처리해요. 이걸 활성화할 수 있어요. 여기선 질문과 오류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5가지 변형을 만들면 더 자연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5가지 더 또는 3가지 더 만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보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른 의도 듣기는 이 옵션들이 없으면 비활성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답변 없음은 단순히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봇이 비활성화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요. 테스트를 누르면 안녕하세요. 챗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나와요.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 오류, 부팅 중 하나를 선택해요. 예를 들어 질문을 선택하면 질문이라고 나와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에요.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시작해볼까요? 대답 안 하고 그냥 글을 쓴다고 가정해봐요. 버튼 선택되시네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대답할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저 문제와 도전에 대한 지원만 제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방금 대답한 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일부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버튼들과 옵션들을 설정했어요. 보이스 플로우에서 우리는 사용자에게 예, 아니요, 질문처럼 여러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챗봇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질문 있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버튼 섹션으로 이런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아예 버튼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버튼이 안 보여도 봇이 질문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네 라고 답하면 봇이 상관없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꼭 네 라고만 답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앱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도 돼요. 이게 바로 질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론상 챗봇이 AI로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예 라고 대답하면 상관없다로 받아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 상관없다가 있죠. 이건 버튼보다 더 열린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버튼을 훨씬 더 선호해요. 더 명확하고 직접적이거든요. 듣기를 누르고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질문이 될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채팅 메시지로 질문할 거예요. 안녕, 챗봇이에요. 질문 있나요? 여기서 트리거는 봇의 다음 행동을 유발할 거예요. 그래서 봇의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건 사람의 긍정적 의도예요. 예를 들어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정적 의도일 수도 있죠. 그럼 왜 복잡하게 만들까요? 여기엔 예를, 저기엔 아니오를 넣어봐요. 보시다시피 예라고 답하면 이쪽으로, 아니오라고 하면 저쪽으로 보내요. 보시는 것처럼 환영 메시지의 변형을 만들 수 있어요. 멋지죠? 한번 해볼까요? 자, 환영 메시지의 5가지 변형이에요. 그 다음 일치하지 않음. 변형도 만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질문에만 답변 가능해요. 라고 하는 불일치 응답을 만들어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여기서 5가지 변형을 생성하라고 해요. 이건 제가 주는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위한 거예요. 의도 듣기를 비활성화해요. 다른 의도로 사용자 말을 듣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사용자가 대신 답변하게 두는 걸 막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무 말을 하면 그는 죄송하지만 질문에만 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내가 네 라고 하면 그는 상관없어요 라고 할 겁니다. 버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버튼 없이요. 버튼을 추가하고 싶다면 얘만 넣고 아니오는 뺄 수 있어요. 예, 버튼 추가 후 테스트하면 질문 있으세요 자이들? 라고 물을 거예요. 얘를 누르거나 채팅으로 아니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용자 응답을 변수에 어떻게 저장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더 보려면 이를 누르세요 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를 보내면 제가 이를 눌렀는지 감지해요. 이를 눌렀다고 감지하면 I don't care를 보내요. 여기 있네요. I don't care. 그럼 이 변수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변수는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종류든 가능해요. 이걸 위해 listen 부분으로 가서 새 워크플로우를 만들 거예요. 이걸 없애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걸 삭제해 볼게요. Start를 누르고 listen으로 가서 capture를 선택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건 보시다시피 캡처할 entity를 고르는 거예요. entity는 변수예요. 그게 다예요. 플러스를 누르고 entity를 만들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색상 선택이 가능해요. 조직 측면에서 멋진 기능이죠. 이름, 나이, URL, 날짜, 전화번호 등의 유형이에요. 가장 간단한 걸로 이름을 선택해 볼게요. 여기에 유서남에처럼 변수 이름을 지정해요. 보시다시피 값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엔티티의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름, 성 등 10개 예시를 넣어 볼게요. 엔티티 생성 후 메시지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는 Cloud Adapter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Cloud Adapter에 username 넣으면 돼요. 인사말이 나올 거예요. 이걸 바로 아래에 넣을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이제 주목해 보세요. 지역 테스트를 해볼게요. 질문 없이 바로 이름을 입력할게요. 그냥 마이크라고 할게요. 그러면 안녕 마이크라고 할 거예요. 이론상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Could you please provide your full name, including both and? 이름과 성을 물어보니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할게요. 농담이에요. 이제 안녕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보시다시피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자동으로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겪은 일 같아요. 처음부터 성까지 썼다면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똑같이 물어보네요. 비활성화하면 수동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름과 성을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5개의 변수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서 안녕으로 시작하고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재사용도 가능하고요. 네, 정말 간단하죠. 보시 변수를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수 사용은 단어, 숫자 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먼저 메시지를 시작해 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당신의 역할이 뭔가요? 여러 옵션을 주는 대신 사실 그게 더 좋겠지만 리스트에서 버튼을 주고 역할 선택하게 해요. 편집자든 뭐든요.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캡처할 거예요. 그 정보를 변수에 저장할 건데 이름을 물어볼게요. 유서남의 릭 부사로 플랫폼에서 생성해요. 이제 테스트하면 보시 이름 물어보고 우리가 답하면 정보를 갖게 돼요. 다음으로 할 건 또 다른 걸 추가하고 로직 섹션에 넣는 거예요. 조건문을 추가하는데 기본적으로 if 경로가 돼요. 경로와 if를 추가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방금 만든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자 이름 변수인데 예를 들어 유서남의 F14가 마이크라고 해봐요. 보시다시피 EIS를 클릭하면 여러 옵션이 나와요. 크기, 비교, 포함 여부 등이요. 포함, 미포함, 시작, 끝남, 비어있음, 비어있지 않음 등의 옵션이 있어요. Contains를 선택하고 마이크를 포함하게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고 hello라고 인사할 거예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 사용자 이름을 넣을 거예요. else 조건도 추가하고 거기에도 hello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사용자 이름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변수 정보를 잘 가져오는지 테스트하려고요. 플랫폼에서 이름이 뭔지 테스트해 볼까요? 문제는 두 경우 모두 응답이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일 경우 hello random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마이크. 그렇죠? 마이크라고 입력했는데 토큰 소비 한도에 도달했다는 오류가 떠서 안 되네요. 죄송하지만 보여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마이크라면 안녕 마이크라고 할 거예요. 왜 이걸 위해 토큰이 필요하냐고요? 인공지능이 그 변수 값을 설정하기 위해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코드 대신 AI가 내 이름이 진짜 마이크인지 판단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토큰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조건문을 쓸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보이스플로우 작동 방식의 기본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물론 함수나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 같은 다른 기능들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정확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API와 연결하거나 다양한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게시 방법이에요. 여기 퍼블리시 버튼으로 간단해요.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퍼블리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게시 준비와 워크플로우 컴파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봇을 쉽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보이스 플로우의 요금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워드프레스 등 다른 도구들과 비교해 볼 거예요. 보이스 플로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무료 테스트 제한은 좀 아쉬웠어요. 불필요한 곳에 AI를 쓰는 것 같아요. 토큰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도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료로 시작하기 옵션이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편집자당 월 60달러부터 시작해요. 워드프레스는 100달러였는데 60달러 요금제를 볼게요. 구매당 편집자 2명, 작업 공간 1개, 에이전트당 정보 자원 200개, 테이블 5000개, 에이전트 20개까지, 월 AI 토큰 1천만 개, 월 메시지 5만 개, 동시 음성통화 5개까지예요. 한 달에 1천만 토큰이 많아 보여도 사실 그렇진 않아요. 챗봇의 1천만 토큰은 그리 많지 않죠. 2개 메시지로 10만 토큰 썼는데 1천만이면 그러니까 200개 메시지네요. 전문 기술팀과 비교하면 싸지만 다른 도구와 비교하면 AI 토큰 제한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팀은 지식 베이스 5천까지 늘어나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달러에 100만 행? 이것도 엄청나죠. 가격이 정말 좋네요. 또 3천만이라 충전 옵션이 있나봐요. 토큰 구매 가능할 듯. 5달러에 200만 토큰. 오케이. 이제 이해가 가요. 훨씬 더 말이 든. 우선 지원에 월 10만 메시지. 물론 무료 버전에선 메시지 수를 안 알려줘요. 월 5만 메시지는 너무 많아 보여요. 토큰을 다 썼다는 알림이 떴어요. 난 10개 메시지만 보냈는데 말이. 하루 토큰을 다 쓴 건지도 모르겠. 그럴 수도 있겠죠, 안 그래요? 1천만 토큰이면 프로그램 만들기 충분해요. 꿈꾸던 앱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BCL 같은 앱에 1천만 토큰이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전에 판단했지만 여긴 일이 아닌 월 단위예요. 프로 버전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면 팀 버전으로 올리세요. 팀도 충분할 거예요. 아니면 엔터프라이즈로 가야 해요. 그래서 보이플로우가 좋은 도구인가요? 네, 좋은 도구예요. 알겠죠? 워드프레스보다 낫습니다. 보이플로우가 확실히 더 저렴해요. 워드프레스가 더 맞춤화가 가능해요. 보이플로우는 빠르게 대응한다고 봐요. 그들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은지 판단하려면 더 자세히 봐야 해요. 특히 통합 기능 면에서요.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은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의 기본은 거의 같아요. 워드프레스는 설정이 훨씬 더 많죠? 그건만 그 설정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보이플로우는 심 기능만 있어요. 워드프레스는 같은 일을 여러 방법으로 하지만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